안녕하세요. 프로부동산 대표 정프로입니다. 부동산 이슈나 뉴스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이슈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태영건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채권자 협의회를 모집했죠. 한마디로 태영건설에 돈 빌려준 사람들 모여서 태영건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해가지고 400곳이 넘는 곳에서 600명이 넘게 왔다고 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듣고 나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데 하면 1월 11일 날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태영건설이 뭐라고 했냐? 1월 3일 날 채권자 설명회에서 얘기했던 강도 높은 자구안을 마련하고 윤세영 창업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던 거와는 다르게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날 윤세영 명예회장님께서 말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하다. 당연히 죄송해야 될 일이고요. 실제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정도이기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사력을 다해 태영을 살릴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그 다음 얘기가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죠. 태영을 포기하는 건 본인들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까 봐 두렵다. 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성으로 들리기도 했죠. 니네 우리 죽으면 다 죽어. 이런 느낌?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TY홀딩스 너네가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게 중요한데 TY홀딩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는 태영건설이 있고 에코비트가 있고 SBS가 있죠. 또 기타 등등 있는데 중요한 회사는 이렇게 3개입니다. 그중에 태영건설이 문제가 터진 거고 에코비티는 영업이익이 1년에 1,000억 단위로 나오는 회사인데 이 회사 지분을 TY홀딩스가 50% 가지고 있죠. 그리고 SBS가 있습니다. 근데 TY홀딩스에서 SBS는 손을 안 대려고 하죠. 이날 TY홀딩스가 얘기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SBS는 손 안 댈 것이고 에코비트 지분 50%는 매각하겠고 기타 등등 자회사들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SBS는 지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채권단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고 알고 있었던 얘기를 장소만 바꿔서 여러 사람 불러놓고 얘기했기에 특별할 거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게 채권단들은 어이가 없었고 채권단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너네 살려주려면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되는데 SBS도 제외시키고 대주주들의 사재 출연도 없고 한다는 얘기가 어차피 알고 있었던 내용만 말하니까 빡이 친 겁니다. 진짜 모든 걸 내려놓을 테니 살려주세요. 이런 반응을 원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빡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태영 인더스트리의 매각 자금 문제죠. 진짜 이건 심신이 미약하신 분이거나 평소에 화를 잘 못 참으시는 분들이라면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태영 인더스트리는 TY홀딩스가 40%, 윤성민 회장이 32%, 여동생이 28%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매각해서 태영건설을 살리겠다 이런 약속을 채권단들하고 했죠. 이 회사를 KKR에 2,400억에 팝니다. 그럼 당연히 채권단들은 그 돈을 태영건설 살리는데 지원해라 할 테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매각한 돈 2,400억에서 세금 떼고 TY홀딩스가 1,133억, 윤성민 회장이 416억, 여동생인 윤재현 씨가 513억을 받았습니다. 약 2천억 정도 되죠. 여기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동생인 윤재현 씨는 매각 대금 513억 원 지원을 안 하겠다. 이건 내 거다 했죠. 근데 이건 법적으로 들어가면 경영 책임이 없는 개인이기에 빡은 치지만 책임을 묻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럼 TY홀딩스 1,133억 하고 회장 지분 416억 하고 해서 1,549억을 우선 지원해라 라고 채권단들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알겠어 지원할게 라고 했죠. 근데 659억만 태영건설에 넣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890억은 어디 갔냐? 이 890억을 어디다 썼는지 보니까 태영건설의 채무 중에서 TY홀딩스가 연대채무 의무를 가지고 있던 리테일 채권 상환에 890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태영건설 채무를 직접 상환했으니까 태영건설을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죠. 이 말이 뭐냐? 쉽게 말해서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의 연대 책임이 있는 채무를 갚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태형건설을 도운 게 아니고 태형건설이 파산되면 어차피 본인한테 책임 전가될 채무 890억을 갚았다는 거죠. 그래놓고 재차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 번 더 날리죠. 지가 살아야 태형건설이 살고 개인 투자자들 보호 차원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난 떳떳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채권자들이 듣고 개빡쳤고 산업은행 금융감독원장 하다못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니네 이번 주 주말까지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안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진짜 너네 얄짤 없다라고 하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자회사 매각한 돈으로 본인 빚 갚고 SBS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TY홀딩스하고 태형건설하고 법적으로 연대 책임 의무가 끊어지면 손 털고 빠지겠다. 라는 의심을 살만한 상황인 거죠. 이 말을 들은 채권자들은 정말 빡치는 상황이 온 거고 2조 5천억 중에서 30%만 상각하더라도 7,5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손해보라고 하면서 지들 빚 갚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태형건설이 결국 파산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도 저는 그래도 TY홀딩스가 태형건설을 어찌됐건 살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태형건설이 살아날 것 같은 기사만 나면 주식이 겁나게 오르다가 또 아닌가 하면 또 엄청 내리고 이게 반복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 살리긴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살아나면 주식으로 이득 보는 금액이 대체 얼마야?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 돈은 절대 못 줘. 계속 했었던 막내딸 윤지연 씨가 매각 대금 513억 원을 집어넣죠. 근데 이건 그냥 넣은 것은 아니고 따져보면 그 돈은 TY홀딩스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TY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SBS 지분을 담보로 받고 그 돈을 받은 TY홀딩스는 태형건설에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한마디로 본인 회사에서 본인이 돈 빌려주고 본인 담보 제공을 받은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냄새가 좀 나는데 어찌 되었건 넣긴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모레죠. 1월 11일 날 결정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논쟁이 생기죠. 만약 워크아웃을 채권단들이 받아줬다고 치면 보통 3달 정도 걸려서 채권단은 우리가 그럼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뭐 너 얼마, 나 얼마, 쟤 얼마 뭐 이런 걸 정하는 기간이 3달 정도 걸립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가는 애를 어찌 살릴지 정하자. 이 시간이 3달 걸리는데 그때까지 태형이 버텨줘야 살려도 살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3달을 얘가 살아있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너 그 돈 마련할 수 있냐? 살려줄 때까지 무슨 돈으로 버틸 거냐? 라고 채권단들은 말하고 있는 거고 그거의 대책으로 TY홀딩스 지분이랑 SBS 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태형건설의 수분양자가 2만 명 가량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